안녕하세요. 저는 당뇨병과 함께 살아온 지 15년이 된 박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당뇨의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갈증이 자주 나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시야가 가끔 흐려지시는 분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저는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15년간 당뇨와 함께 살면서 겪은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처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이 494만 명,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948만 명입니다. 30세 이상 3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병이거나 당뇨 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당뇨로 내원한 20대, 30대 환자가 2016년 76,361명에서 2020년 106,648명으로 24%나 증가했습니다. 저 역시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느꼈던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물을 조금 더 많이 마시게 되고 화장실을 조금 더 자주 가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을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 건강검진도 미루고 병원 가는 것도 미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갈증이 나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소변을 자주 보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정상인은 하루에 소변을 1.5리터 정도 보는데 당뇨 환자는 3리터가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증상이 있어요. 바로 식곤증입니다. 식사 후에 졸음이 오는 건 누구나 경험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이 증상이 더 심해져요. 혈액 내 포도당이 세포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증상들 지금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요.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 운동만 꾸준히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몇 년간은 그렇게 믿었어요. 약을 먹고 혈당 체크도 하고 운동도 가끔씩 했거든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약을 빼먹기도 하고 회식 때는 과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가 조용한 살인자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죠. 혈당이 200에서 250을 넘어야 갈증이나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혈당이 조금 높아도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제 몸속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 후 7년째 되던 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막 막병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를요. 당뇨막 막병증은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망막의 미세혈관과 신경이 고혈당으로 인해 손상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혈관이 손상되어 혈청이 새거나 출혈하는 비증식성 망막병증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진행됩니다. 이 새로운 혈관들은 약해서 잘 터져요. 초 자체 내로 출혈하게 되면 일시적인 실명과 시력 감퇴가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되면 망막 박리가 일어나 영구적으로 실명하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눈에 레이저를 쏘는 거라서 아프기도 하고 시술 후에도 한동안 시야가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력 문제와 함께 발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끝이 조금 저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저림이 심해지면서 때로는 타는 듯한 통증도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당뇨신경병증이었습니다. 당뇨 환자의 15% 정도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만성 합병증이에요. 고혈당이 계속되면 말초 신경에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당뇨신경병증은 주로 손끝이나 발끝에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한 따가운 느낌을 줍니다. 제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발이 너무 아파서 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몇 주가 지나도 아물지 않더라고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상처 회복 과정을 방해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건 이 상처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발 궤적까지 진행될 수 있어서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리고 있지는 않나요?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이 가끔 저리지는 않나요? 그리고 당뇨 진단 10년째 되던 해에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당뇨 신장병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미세 알부민뇨에서 시작해서 현성 단백뇨를 거쳐 신장 기능이 망가져 결국 투석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신장에는 미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모여있는 사고체라는 기관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고혈당으로 인해 손상되면 정상적으로는 배설되지 않는 단백이 소변에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양이 매우 적어서 미세단백뇨 검사를 따로 해야만 알 수 있지만 양이 많아지면 보통의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뇨가 나타나고 더욱 진행되면 신장의 노폐물 배설 기능이 떨어져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된다고 하셨어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다행히 아직 투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현재도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합병증들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초기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인 당뇨병 관리 및 합병증 시험 결과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 발생을 모두 낮춘다는 것이 증명됐거든요. 영국 당뇨병 연구에서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1% 감소하면 미세혈관 합병증은 37%, 심근경색은 14%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15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기 발견입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180 정도까지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단뇨 다식 2, 3대 증상은 물론이고 만성 피로감, 시야 흐림, 상처 회복, 지연 손발 저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중에 과음 후에 다음날 숙취가 없어서 개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오히려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겨드랑이 목사타구니 쪽 주름이 어두워지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검사를 받는 거예요. 당뇨병 진단은 공복 혈당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은 공복 혈당보다는 식후 1시간 후 혈당 검사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진단을 받으면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는 말을 믿고 대충 관리하다가 합병증이 오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당화혈색소 6.5에서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혈압은 13,080 이하, LDL 콜레스테롤은 70에서 100 이하로 조절해야 해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사를 받으시고 신장 기능 검사와 신경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식단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 인슐린 저항성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알코올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합병증 위험을 높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에요. 하루 이틀 잘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당뇨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하세요. 초기 5년이 정말 중요해요. 이 시기에 철저하게 관리하면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노후를 막 즐기려 하는데 아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시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